성탄절 휴일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은 오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제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휴일인데도 출근을 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윤 총장의 복귀 소식을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지 결정 하루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적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젯밤 문 대통령이 제거한 윤 총장 2개월 정직 조치에 대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윤 총장은 이에 따라 오늘 대검찰청에 출근해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9일 만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바로 청와대로 갑니다. 심수미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발언들 외에도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거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와 동시에 검찰에 대해서도 압박을 한 셈이네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윤 총장 퇴출과 검찰 개혁을 동일시하면서 생긴 혼선을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추윤 갈등 때문에 빚어진 혼란에 대해 사과는 하되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는 취지입니다. 어젯밤에는 입장이 없었고 오늘 사과를 담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 입장 발표는 참모들이 건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일종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생긴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싸움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 키운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국면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입장은 나왔고 문 대통령이 실제로 취할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추 장관의 사표를 기존 예상보다 빨리 수리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중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검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참모들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 효력 유지 결정이 날 거란 쪽으로 법리 검토 보고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면서 추가로 낸 입장이 있습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1일 복귀했을 때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을 했는데 오늘은 관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법원 결론이 나온 뒤 30분 만에 문자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출근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취재가 됐습니까? 윤 총장은 낮 12시쯤 출근했고 오후 5시쯤 퇴근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책을 다룬 겁니다. 총장 대행 업무를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소환 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오후에도 출근해서
대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보고들과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휴일입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검의 설명은 코로나 상황과 수사권 조정 모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윤 총장은 주요 수사 상황도 내일부터 보고받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연휴 동안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징계 사유는 더 따져봐야 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징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까지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4가지 모두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추가로 증명하거나 재판을 더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부적절한 언행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후보로 올라간 것도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기피 신청 당사자를 뺀 3명만으로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징계 취소 본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직 2개월 징계는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인정되고 현 단계에선 징계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행정부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따져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다 받아준 건 아닙니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에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논란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주장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걸 왜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으로 정리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단 겁니다. 재판부는 판사들의 출신,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하고 문서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런 문건이 또 작성되면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크게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킬 수 없는데 윤 총장이 이유 없이 감찰 활동을 중단하란 지시를 했다고 봤습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가 검찰 전체에 손해를 입힌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으로 검찰 운영에 중대한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발언을 예로 들며 국민들은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나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 처분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이란 윤 총장 측 주장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법원의 쿠데타다, 아니다.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다. 여야의 반응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같은 결정문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득권 동맹이 제도를 활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이제 법원도 개혁 대상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사위원들과 예정에 없던 회의도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엔 다음 주부터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며 윤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성탄절 선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원을 비판하는 건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법원 결정에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양당의 반응은 법원 결정문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징계를 멈춰 세운 건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을 뿐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감찰방에도 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을 했었고요.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이런 해석이 법원 결정의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적시했는데도 합법적 절차라 호도하며 법원을 비난하는 JTBC 이희정입니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방식의 검찰개혁이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네, 벌써 브레이크가 걸린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미 이달 초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했고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시켰습니다. 어제는 아예 정직 처분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찰위와 법원 등 바깥에서 추 장관의 무리수에 계속 브레이크를 건 셈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무리수란 건가요?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식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목적지가 윤석열 총장 사퇴라는 것으로 애초 의도와는 달라 보였고요. 목적지에 가는 방식도 좀 거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운전에 빗대고 있네요. 그러면 법원보다 앞서서 청와대와 여당은 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예,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유감과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우려 등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거의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의 사퇴나 해임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해보니 몇몇 의원들의 속내는 좀 달랐는데요. 이른바 내부에서는 추윤 갈등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도 했었다고 했는데 이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반영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추미애 장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일단 목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너무 거칠고 빠르게 몬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권 5년 차가 이제 되기 때문에 내부 단속에 신경 쓰느라 당이 다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소통의 장인 의원총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인사들이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다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경선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여권 일부에서는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이 일단 수습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긍정적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상황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고요. 백신도 좀 늦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 압박은 결국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인데요. 집권 5년 차가 이제 내년에 되는데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좀 더 나서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브레이크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